안녕하세요. 박지원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전현희 전 국민 권익위원장도 나오셨습니다. 지난번에 안녕하세요. 예, 예. 지난번에 두 분 출연한 유튜브가 3주 전인가요? 18만 조회가 나왔는데 두 분의 인기가 합쳐져서 시너지가 나온 거 아닌가 싶고요. 다 우리 대표님의 인기입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좋고 제가 지난달 16일에 해남 완도 진도 해남에서 출판 기념회를 하는데 한 5천 명 모였어요. 그때 갔었죠. 나는 전현희 위원장이 오셨는데 엄청나게 인기가 좋더라고요. 들리는 말로는 주인공보다 더 인기가 좋았다. 그래서 제가 제발 해남으로 출마하지 마라. 그러고 부탁했는데 지난주에 전현희 위원장 출판 기념회 종례 조계사 그 조계사를 제가 지어준 거예요. 아, 그러세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됐든 거기를 갔더니 제 인기가 그렇게 좋아. 두 분의 지지층이 겹치네요. 그러니까 포털라인에서 계속 사진을 찍자고 해서 오늘의 주인공하고 찍지 나하고 찍지 마라 했는데 출판 기념회 갔으니까 책을 사려고 줄을 서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서 있어요. 그래서 못 내고 저도 봤습니다. 오늘 드렸더니 현금으로는 안 만난다고 해서 복이 인기도 있고 복도 오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님께서 함께 유튜브나 풀면 나오는 그 유명한 박지원입니다. 아니 우리 셋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우리 친구라서 둘이서 해야 돼요. 나 여기 왜 의자 갖다 놓은 거야? 뭔가 세상을 바꾸고 정의롭지 못한 그 약속 지키겠다라는 말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전현희 위원장한테 제가 종로로 가려고 합니다. 두 분 인기 중에 누가 진짠가? 저는 해남으로 그러면 가는 걸로. 해남 완도 진도로 와도 전현희 위원장은 안 돼. 그렇지만 내가 종로로 가면 돼. 그러니까요, 이렇게 바꿔서. 이상하게 본인의 비교 우위를 자랑하시는 화법이었습니다. 틈만 있으면 자기 자랑해야 돼. 그래서 요즘은 원더풀 안 해요. 완도풀. 그게 무슨 뜻인가요? V자를 둘을 딱 붙이면 W자가 아니에요. 완도. 완더풀. 그래서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은 완도 해양치유센터. 고구마가 필요한 사람은 해남 고구마. 전복, 진도 김. 지난번에 먹었던 원더풀. 김치. 너무 진짜 맛있었습니다. 그 이맑은 김치가 아주 팔자를 고쳤답니다. 해남 배추. 네. 다른 중부 지방보다도 해남 배추는 한 달을 더 길러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네랄 영양이 충분하고 무엇보다도 주부들한테 최고 인기는 묽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단단하게 해서 바삭바삭한 맛. 이상 해남 완도 진도 홍보대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절인 배추도 했는데 아직까지 김장을 안 하신 분들은 해남 배추. 황토, 해풍을 받고 자라서 항암도 됩니다. 김치를 사잡으려면은 놀부 김치랑 이거 편집 안 할 테니까 이제 요 정도. 편집하면은 안 돼요. 이렇게 식탁이라. 다음 주일부터 출연 안 해. 그 전현희 위원장님 출판기념회장은 저도 가봤는데 참 인상적인 게 그 책을 사려면 딱 계좌이체 아니면 그 두 가지 방법, 카드 두 가지로만 하고 현금이 오가지 않았습니다. 어땠어요? 그날 많이 오셨던데. 네, 그날 아주 많이 오셨습니다. 전 사실 솔직히 별로 오시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하고 굉장히 걱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와주셔서 또 응원을 해주셨고, 우리 또 박지원 대표님, 그리고 우리 김현종 대표님도 오셔가지고 자리를 빛내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솔직히 김현정 대표는 자기 자리 하나 지켰고 내가 간다고 하니까 저를 보러 많이 왔어요. 아니, 광주에서도 많이 오셨죠. 광주에서 해남에서도 많이 오셨더라고요. 오늘 저희가 참 복장이 좀 색다르죠. 박지원 식탁 헌 이래 최초로 이게 이제 메디치 미디어에서 만든 굿즈입니다. 저희가 내는 책들 뭐 어떤 책들인지 다 아실 거고 그 책이 지향하는 바. 저는 For Justice, 정의를 위하여. 실제는 데모크라시. 민주주의를 위해. 네, 저는 정의를 위하여. 사실 제 책의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도 정의입니다. 예. 불의에 대한 저항, 예. 그 투쟁. 그렇죠. 그래서 정의를 반드시 지켜나가겠다. 이 내용인데, 잘 이렇게 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를 하면은 정의가 됩니다. 네. 민주주의와 정의의 선후 관계도 말씀해 주셨고 이 후드티는 정의를 지키고 민주주의가 회복되기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저희가 제작했고요. 그 구매 방법은 밑에 자막으로 나갈 건데 제법 유명한 디자이너가 디자인했고요. 판매 수익금은 호루라기 재단, 지난번 저희한테 책 낸 임은정 검사가 본인의 그 인세 1억 원을 기부한 재단입니다. 이 재단은 내부 고발자, 양심적인 행동을 하는 분들을 돕는 그 기관이거든요. 거기에 이 금은 기부할 예정입니다. 두 분이 맞으면 홍보대사예요, 지금. 네. 그래서 많은 구매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루라기 재단은 제가 권익위원장 그렇죠. 때에 같이 일을 많이 했던 기관인데요. 공익신고자들을 보호하는 맞습니다. 기관입니다. 근데 사실 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보호 정부 기관이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민간의 영역에서 정말 훌륭하게 해주시는 그런 기관이라 그런 의미에서도 정말 뜻깊은 그런 것 같고요. 제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드릴 테니까 입고 가세요. 네. 다음번에 나오시면 오늘 하나 더 저녁에 드릴까요? 운동할 때 이거 예, 따뜻합니다. 네. 예. 좋겠어요. 네. 따뜻하네요. 네, 모자도 있고 추위에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 이제 현안으로 좀 들어가서 오늘 당장 드디어 조홍천, 이원욱, 김종민 의원이 탈당을 했습니다. 또 윤영찬 의원은 잔류를 했고 실장님이 좀 바쁘실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당의 비상대책위원장 같은 거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아니 저는 아무 직책이 없고 뭐 테러 대책. 저는 이재명 당대표 그렇죠. 테러. 테러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일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뭐 저도 이제 뭐 생각이 있지만 사실 우리 정치 구단 우리 박지원 대표님의 그 논평을 들어보는 게 저도 궁금합니다. 저는 이 2년여간 계속 마이크 대통령을 하면서 계속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가도록 비판하는 일을 일선에서 했는데 최근에는 하나가 더 생겼어요. 이재명 대표를 반대하고 나가려고 하는 이낙연 전 대표한테 절대 가지 마라.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내가 해봤다. 민주당 나가서 탈당하면 춥고 배고프다 했는데 기어코 나가네요. 그런데 오늘 원칙과 상식 4분 의원들이 탈당한다고 했다가 윤영찬 의원의 잔류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쁩니다. 그래서 저는 윤영찬 의원이 재선하는데 이 박지원이가 역할을 하겠다. 또 그 성남 선거구는 제가 많이 다니면서 이재명 대표도 시장으로 당선시키게 하는 공로자이기 때문에 꼭 가서 하는데 윤영찬 의원 대단히 잘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부를까 싶어요. 한번 모시죠. 윤영찬 의원이 잔류를 했으면 나름대로 명분이 있을 거고 할 말이 있을 건데 한번 좀 풀리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어제 저녁에 여의도 공원에서 운동을 하는데 날씨가 추웠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모자를 탁 둘러쓰고 하는데 기자들이 전화가 왔어요. 현근택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의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요. 아무튼 보도를 얘기하면서
이재명 대표와 정성호 의원이 문자를 주고받은 것을 걸렸다. 그래서 난 무슨 내용이냐 했더니 기사를 보내줘서 읽어보니까 저한테 논평을 해달래요. 그래서 또 기자들은 한번 나오면 사방에 전화 오니까 제가 페이스북에다 올렸어요. 내가 볼 때 당 대표가 당내 의원한테 견해를 물어보는 것은 당연한 소통 아니냐. 이것을 당 공관이나 윤리위원회에 영향을 행사한다고 하는 것은 대표가 옳은 일이 아니지만은 소통을 해서 의견을 조율한 것은 나는 잘했다고 본다. 그리고 현근택 부원장에 대해서는 공관이나 당 윤리위원회에서 적법하게 처리하면 된다. 이렇게 했더니 딱 그대로 아침에 정리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다행히 이재명 대표께서 윤리위원회에서 감찰해라. 하겠죠. 거기서 밝혀지겠지만은 저는 사실 수박도 개딸도 이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용어 자체를 쓰지 말자. 그렇죠. 이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현근택 부원장한테 다소 미안한 감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잘했어요. 작년에 보니까 윤영찬 현역 의원이 지역구 활동을 하는데 그 옆에 와서 수박을 깨뜨리면서 방해를 했더라고요. 그렇게요? 예. 그래서 너 이건 잘못이다. 어떻게 대표 측근이라고 하면서 현역 의원이 지역구 활동을 하는데 홍보 활동을 하는데 그 앞에 옆에 와서 이건 방해를 하고 수박을 깨뜨리느냐. 이건 잘못이다. 라고 했는데 윤영찬 의원이 아주 결정한 것은 잘했다. 그렇게 봐요. 네. 역시 이 정치 구단이고 또 당의 고문님다운 그런 넓은 그런 생각이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윤영찬 의원의 탈당이 이제 사실 예정이 됐고, 탈당하지 않고 이제 당의 잔류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사실 그 의미를 깎아내리고 좀 폄하하는 이런 입장들도 지금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 결단을 해서 탈당하지 않고 당의 잔류를 결정한 것은 정말 환영할 만한 일이고 또 우리 당으로서는 다행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대표님께서 잘 짚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두 분이 그 정성호 우리 의원님과 이재명 대표님 두 분이 이제 그 문자를 주고받은 내역이 이제 언론에 사진이 찍혔는데 그걸 오늘 저도 기자들한테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이건 뭐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니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질문이 많았어요. 근데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는 당내에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의견 수렴을 하는 소통이고 그리고 기자들이나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는 당의 대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처럼 당과 대통령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대통령이 그 어떤 당내에 그런 의사결정에 개입을 하거나 의견을 개진하거나 지시를 한다면 그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그거는 당무 개입이고 정치적 중립 위반이지만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 모든 책임 권한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권한을 행사를 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당내에 여러 중진 의원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고 그걸 당연한 거죠. 안 하면 문제죠. 안 그렇죠. 하면 직무유기가 네네.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게 논란이 될 수도 없고 지극히 당연한 건데 그걸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과의 관계로 생각하기가 큰 오산이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될 사안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병원에 입원한 이후 나온 최초의 의중 내지 지시 아닌가요? 그렇죠. 그만큼 크게 본다는, 신속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뭐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2008년에 민주당에 오셨잖아요. 네. 그동안 정치하시면서 탈당하자는 권유 안 받으셨습니까? 정치 한 10년 하면 한두 번씩은 다 고민하는 거고, 특히 뭐 민주당에 대해서 좋은 얘기만 듣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뭐 PK이시고, 뭐
해가지고. 저는 뭐 제 성격이 주위에 누가 뭐라 한다고 흔들릴 성격도 아니고 우리 대표님이 잘 아시겠지만 예, 예. 그냥 제가 옳다고 판단하고 가야 하는 길이라면 이 원칙 소신을 지키고 끝까지 가는 성격이라 저를 아는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제가 선택한 이 당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또 더 당을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정당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책임감도 있고 그래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전현희 위원장하고 저하고 제일 가까울 거예요. 뭐 이 프로를 통해서 제일 아니요. 가까운 사이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불가분의 관계가 있었는데 제가 원내대표하면서 원내대변인 맨 처음에 시킨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안철수당으로 나가면서도 단연코 전현희 의원한테 같이 가자 얘기 안 했어요. 저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오히려 수도권에 또 한 분의 여성 의원이 저랑 아주 가까운 분이 있는데 RP 뭐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남매. 그분이 거기는 호남 유권자들이 많이 사는데 민주당을 다 떠나니까 자기도 안철수당으로 오겠다 해서 오지 마라. 나는 가지만은 당신은 민주당에 있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좋고 또 지역에서 당선되는 걸도 그 길이지 오지 마라. 해서 안 오고 제가 안철수당으로 가서도 그분들의 당선을 위해서 지역구를 가서 활동을 해줬어요. 법적으로 문제 안 되나요? 그러니까 뭐 지지 이런 안 걸리게 한 거죠. 예. 그리고 제가 청와대에서 함께 있었던 남양주의 김한정 의원, 금천구의 이훈 의원 이런 분들은 내 직계 부하들 아니었어요. 가서 마찬가지로 김한정이 돼야 된다, 이훈이 돼야 된다 하고 손잡고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안철수당 후보들이 난리가 난 거야. 나한테. 그것은 내 개인적으로 한 건데 왜 그러냐 하고 안 했지만은 저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전현희 의원이 지금 또 성격도 자기 소신이 뚜렷하기 때문에 제가 권하지 않더라도 이것이 옳은 길이다 하면 왔을 거예요. 옳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안 온 거죠. 아니 전현희 위원장님께 이제 그걸 여쭤본 거는 지역적인 출신도 그렇고 그동안 걸어온 뭐 좋은 대학 나오시고 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민주당에 대해서 좋은 소리만 하진 않을 건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한 번도 흔들리는 모습을 안 보여줬거든요. 그게 참 신기해서 여쭤본 거였고. 근데 이제 국민의당 때 실장님은 나는 벤처 갈 테니 니네는 모기업에 있어라 하고 이제 벤처로 가셨죠. 1차 성공은 했고. 아니요, 1차 성공도 그때도 제가 분명히 이름을 밝힐 수 있는 것은 한겨레 성한영 선임 기자 그때는 아마 부장 논설위원 이런 거 했을 때예요. 제가 얘기했어요. 당신만한테는 얘기한다. 내가 문재인 대표가 이런 불만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간다. 그렇지만은 어떤 경우에도 안철수 당에 가서 햇볕 정책은 지킬 거고 만약 민주당 후보가 어렵다고 하면은 내가 당대표로서 단일화시키겠다. 그런 양심 선언을 해주고 이제 갔죠. 갔지만은 나가면 춥고 배고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선 경험으로 나가면 춥고 배고프다는 걸 알아서 니네는 안 나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은 아니시죠? 그렇죠. 제가 마이크 대통령답게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을 지적했고 최근에는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을 혼신을 합쳐서 막았습니다. 때로는 막말도 하고 때로는 좋은 말도 하면서 돌아와라. 노래도 부르고 했지만은 결국 헤어진다고 하니까 자
제가 만약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해남안도 진도에서 지금 현재 국회의원 출마를 했지만은 이낙연하고 함께 하면은 당선된다. 라고 하면 나도 간다. 그렇지만 한 사람도 없다. 가지 마라. 호남에서는 저는 지금 지난 주말에 보니까 민주당 그 호남에서는 4차례 광주방송 KBC가 2번 MBC, KBS에서 다 했기 때문에 4차례 언론에서 여론조사를 했기 때문에 딱 나와요. 그런데 1등짜리들한테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2등, 3등 한 사람들한테는 공천 안 준다. 이재명이 딱 누구로 정해놨으니까 가지 말고 와라. 심지어 제 측근인 분한테도 홍보팀을 꾸려주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가는구나. 막된 길로 가는구나. 이낙연 대표가. 그렇죠. 그래서 참 씁쓸합니다. 예. 그렇지만 오늘 화나는 발언도 있어서 화내지 마세요. 나는 제일 나쁜 게 이낙연 대표가 금도를 넘었어요. 민주당 국회의원의 44%가 전과자다. 그러면 자기가 모셨던 김대중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도 다 전과자예요. 네. 그리고 그분이 저는 동아일보 기자를 하면서 자의적으로 전두환 찬양 기사를 썼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렇지만은 상부에서 지적을 했건 어땠건 자기 기명으로 그 기사를 썼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저는 제가 뉴욕 한인회장 미주지역 총연합 회장 하면서 전두환 대통령의 방문 환영위원장을 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요. 그래서 다 나오네요. 다 나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망명했을 때 찾아뵙고 용서를 빌었고 또 기회가 될 때마다 나는 반성하고 사과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당신이 그런 기사를 쓸 때 우상호, 우원식, 이인영은 민주화 운동을 한 거예요. 그분들 덕분에 이 나라 민주주의가 이 정도 됐고 전태일 열사 이런 노동운동을 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우리나라 노동이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그분들을 향해서 44%가 전과자다. 사과는 했지만은 틀려먹었다. 나는 그렇게 봐요. 저는 그 44% 발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일단 사실 관계도 맞지 않고요. 이제 나중에 41%다 뭐 청정인데 그거죠, 그런 뭐. 아무런 의미가 없고 실제로 노동법이라든지 이 민주화 투쟁 관련된 정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민주 진영에서는 일종의 훈장과도 마찬가지 그런 이제 전력인데 민주 진영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폄훼하는 그래서 우리 민주당의 정신, DJ 정신, 노무현 정신을 오히려 폄훼하고 훼손하는 그런 발언이고 저도 굉장히 안타깝고 좀 속상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낙연 전 대표가 70이 넘어서도 굉장히 그 판단이나 말이 정확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만큼 쫄리고 있구나,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생긴 전과와 폭력이나 음주로 생긴 전과를 동일시해서 얘기하는 거는 일단 첫째는 이 양반 잠재의식 속에 그게 입력이 돼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런 얘기가 언뜻 튀어나올 정도로 상황에 쫄리고 있다. 마음에 여유가 없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평소에 이낙연 대표답지 않습니다. 근데 평소가 아니라 지난번에 보세요. 어떻게 당 대표가 일주일에 2번, 3번 재판하니까 물러가라? 이건 야당 탄압, 이재명 죽이기 아니에요. 400여 번 압수수색을 해서도 보고 싶다 증거야. 증거가 없는 거예요. 더 제가 흥분한 것은 20명의 소위 돈봉투 관련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에 소환당하면은 도덕성을 의심받는다. 그분들은
100만 원, 300만 원이에요. 예. 그런데 과거에는 2천만 원 미만이면은 정치자금법 해당을 안 시켰어요. 어떻게 됐든 지금 100만 원, 300만 원, 20명인데 이분들이 대개는 다 부인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도덕성이 없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그 얘기 했습니다. 당신 만약에 검찰이 태도를 바꿔서 당신 봐주고 있는 것 같은데 옵티머스 그 다 나옵니다, 문제는 이제. 예. 훨씬 돈이 많아요. 그리고 자기 보좌관 자살했죠. 극단적 선택을 한 당비 대납 사건. 이건 뭐로 설명할 것이며 하나 더 나아가서 자기 친동생 무슨 건설회사 예. 사장으로 예. 연루되어 있다고 하는 걸 한화에 뭐로 설명할 거냐. 이런 건 안 돼요. 최소한 진짜 너무 그건 또 안 돼요. 그런 것도 다 들추시는 거는 또 아니 더더 예. 허실 얘기 다 하셨어요. 이제 다 시청자를 다 이건 알아듣습니다. 아니에요. 어떤 사건들이. 그래서 최소한 나가더라도 그런 얘기는 하지 예. 말자.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그리고 옛날 속담부도 내가 이물 다시 안 먹는다 하고 우물에 침 받고 간 사람이 돌아서 다시 먹더래요. 잘 되는 경우가 별로 없죠. 우리는 또 만나야 돼요. 예. 이낙연 대표의 최근의 움직임 저변에 인간 이재명에 대한 무시나 경시 올 때는 없을까. 그 사실 경선 때도 좀 저런 사람하고 나하고 같은 레벨에서 경쟁한다는 거가 상당히 좀 자존심 상한다는 그런 표현이나 표정들이 좀 있었잖아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경선 경쟁자한테도 인정을 못 받고 대선 경쟁자한테도 인정을 못 받고 어떻게 보세요? 아, 정치는 국민이 지지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경선 때도 당대표 때도 압도적으로 경선 후보가 됐고 당대표가 됐잖아요. 예. 지금 현재도 차기 대통령 후보 국민 선호도 적합도가 압도적으로 1등 아니에요. 한번 이렇게 보니까 이재명 25%, 이낙연 2%더라고요. 그럼 벌써 끝난 거 아니에요? 저는 포커스를 좀 이재명 아니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 자기는 명문 학교 뭐 좋은 직장 이랬으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좀 그러면 안 되죠. 그것도 인간으로서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대통령은 서울대학교 총장이 해야죠. 미국 대통령은 하버드 대학 총장이 해야 되고. 지금 서울법대 출신 대통령도 사실 거기에 덕을 좀 본 거 아닌가요? 전 위원장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사실상 뭐 엄청난 지금 공격과 탄압의 측면에 있잖아요. 이 정권의 탄압 그리고 검찰 수사 정말 이런 대권 주자였던 그런 분에 대해서 사상 초유의 유례 없는 엄청난 탄압, 뭐 압수수색, 그다음에 가족에 대한 거 그리고 거기에 이제 덧붙이기 하는 여러 가지 범죄 제명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 거기에다가 또 당 내부에서의 예.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압박 그리고 또 이제 또 같이 경쟁했던 그 대선 후보 이낙연 둘 다 서울법대 네.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압박. 근데 이번에 이제 테러까지 당하시는 거 보면서 아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 안 됐다. 참 어떻게 이런 인생이 있을까 그럴 정도로 참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낙연 대표님은 사실 그에 반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주류 정치인으로 꽃길만 걸어오신 분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이낙연 대표께서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마음이 그 약간 우월한 엘리트 의식 이런 게 좀 잠재적으로 깔려 있지 않은가. 예, 물론 그러니까 제가 심리 뭐 예, 전문가는 뭐 안 하지만 이제 그런 좀 걱정이 좀 저도 듭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저녁에 뭐 식사도 해보고 보면 우리나라 모든 학력 엘리트가 그런 건 아니지만 학력 엘리트로서 권력에 좀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 그 성남 좀 못 사는 동네 출신 이재명에 대한 비토 심리 같은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또 일반
국민들은 그래서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실제로는 그런 경험 없으세요? 내가 좀 뭐 이렇게 출신이나 학교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손해보고 있다. 뭐 좀 뭔가. 많죠. 저도 많죠. 뭐 내가 진도 섬 넘에 예. 좋은 학교를 나왔어요. 아, 좋은 학교 나오셨군요. 우리 집안이 좋아요. 아유, 우리 처가가 독립운동하시고. 좋아요. 제가 똑똑해요. 그런데 저도 그런 컴플렉스가 있죠. 그런데 제가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을 할 때 우리 수석들하고 술을 한잔 먹는데 그분들은 다 인류대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단국대학 나온 것을 모르고 생각을 안 했겠죠. 아, 그 사람은 뭐 학력이 어쩐다고 그래요. 그러더니 나를 보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안 해. 나는 이제 속이 상했죠. 그래가지고 와서 저희 집에서 제가 옷을 벗으면서 제 아내한테, 야, 내가 믿고 함께 일하는 수석들도 이런 표현을 하더라 했더니, 여보, 그분들이 하버드 나오고 서울대 나왔어도 당신 밑에서 일하잖아. 그럼 뭘 그걸 생각하냐고. 잘 되면 된다. 네, 정말 훌륭하신. 그런 면에서 보면 네. 또 우리 분이시죠. 전현희 위원장님은 서울대학교를 나오시고 남들 다 갖기 어려운 의사 자격증에 변호사 자격증에 그런 분이 또 이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또 그렇게 지지하는 거 보면 그 아니, 배경은 또 그러니까 뭘까요? 치과 의사나 개업했으면 나 이빨도 고쳐주고 얼마나 좋아. 뭐 필요 없이 국민권익위원장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싸우긴 하고. 아니 그러면서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서 맷집이 많이 윤석열 길어졌죠. 대통령하고 잘린 사람이 박지원 국정원장, 예. 전현희 한상혁 방통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인데 박지원은 임명직이니까 임기가 없으니까 바로 그 다음날 잘려버리고 한상혁 방송위원장은 어렵게 잘리고 끝까지 붙어서 싸워서 이긴 사람은 전현희 위원장밖에 없기 때문에 예. 알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 윤석열, 한동훈 이 두 분한테 이긴 사람은 우리 민주당에서 전현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을 앞장 세워야 공동 된다. 선대위원장이나 선대위원장 시키자. 그래가지고 이번에 뭐 위원장 한 거예요. 내 덕분에. 아니에요? 그랬군요. 고맙습니다. 예, 예. 정치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 진짜예요. 예, 그 상징성이 예. 있어요. 예. 상징성이. 그러니까 지금 종로에 출마를 하겠다 하고 저한테 상의를 해서 야 거기는 노무현 대통령의 사이 곽상한 변호사가 나가 있고 나랑 같이 여기 우리 두 분 방송해봤잖아요. 다른 예. 데서도 한번 해보니까 사람이 참 괜찮아요. 그리고 권양숙 여사님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이 자기도 안 나간다니까 나도 목포에서 우리 김홍걸 의원이 나온다고 하니까 저도 고향으로 갔는데 종로로 간대요. 그런데 큰 꿈이 있으신 거죠. 아니 출판 기념회를 한다고 하면서 저보다 좀 와서 축사를 해주라고 하는데 안 할 수 없잖아요. 가서 했어요. 예. 그런데 마치 어떤 그 스토커가 와서 소리를 질렀었잖아요. 저는 예, 빨리 예, 끝내고 예, 나와버렸으니까. 곽상원 변호사 이해하세요? 안 그래요? 예.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가장 그 종로에서 빼앗긴 국회의원 빼앗아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 종로 출마가 제가 윤석열 정권에서 그 맞짱 떠서 싸운 그런 투사로서 그리고 그런 경험을 토대로 얼마나 이 불의한 정권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예. 국민과 함께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 그런 의미로 이 정치 1번지라는 종로에 예.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곽상원 변호사와도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두 사람 다 이렇게 잘 좋은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에서 교통 정리를 잘 해주실 것으로 믿고요. 그래서 저는 예. 그래서요. 이광재 총장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김대중 대통령님의 아들도 비례대표를 했으면은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는 비례대표를 한번 해서 일단 국회로 진출시켜가지고 거기서 나중에 지역구로 갔으면 좋겠다. 그 얘기는 곽상은 변호사를 안 도와주는 얘기 같아요. 글쎄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아니라 현실적으로 나는 그런 대안도 있겠다 했는데 아무튼 이광재 예. 전 사무총장은 종로를 가지 않겠다고 또 최근 보도를 보니까 권양숙 여사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지금 서대문을 우상호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거기를 가려고 하더라고요. 이광재 의원 성명도 뭔가 가시가 좀 있고, 근데 저는 전현희 위원장님 그 행사 가서 느낀 게 현금 결제를 않고 신용카드하고 그 계좌이체면 받는 거 보고 아, 전현희 위원장님은 여전히 칼끝 위에서 살고 있구나. 그 자세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시겠다. 뭐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예. 저기 DJ 대통령님 얘기를 좀 안 할 수 없어요. 요새 이제 탄생 100주년도 됐고 DJ 대통령님도 노무현 대통령도 당인으로서 이제 쭉 정치를 해오신 분들인데 이런 이합집산의 계절, 탈당과 입당의 계절에 좀 그분들의 처신에서 어떤 교훈을 얻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분들도 많이 그런 걸 겪었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의 김대중 탄신 100주년 기념식에서의 축사가 예. 아주 강하고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지만은 김대중 대통령이 석유호텔 예. 일식당에서 예. 소위 친노의 문재인, 이해찬 등과 오찬을 하면서 80된 늙고 병든 나도 투쟁을 하는데 왜 당이 시민단체가 386들이 안 하냐. 결국 민주당은 이러한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를 파탄내는 이 정권하고 단결해서 투쟁해서 정권교체를 해오는 것이 목표다. 그러니까 단결해라. 투쟁해라. 1번은 정권교체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소위 문재인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이 소환해서 이게 DJ의 유연이다 하니까 저도 진짜 눈에 선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DJ는요, 오늘 제가 SNS에 썼습니다마는 정세균 대표가 흔들릴 때 저를 불러서 정세균 대표를 중심으로 단결해라 하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발언해라 해서 제가 발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듣는 사람들이 뒤숭숭해가지고 박지원이 또 뭐 정세균 대표한테 아부하느냐 해요. 그렇지만은 민주당의 DNA는요 늘 저항을 해요. 국힘당은 복종의 DNA가 있어요. 그러니까 DJ도 총재할 때, 정세균도 대표할 때, 문재인도 대표할 때, 이재명도 대표할 때 흔들어요. 예. 그러나 DJ는 일관되게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단결해서 싸워서 정권 교체를 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너무나 감명 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현희 위원장님이 DJ라면 지금 당대표로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아직 그 정도의 정치적 내공이 없기 때문에 불의를 보거나 옳지 못하다 생각하면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사실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저항하고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되는 상황에서 내부의 총질하고 또 분열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일단은 이게 옳지 못하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외부의 윤석열 정권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향해서 함께 가야지. 이렇게 내부 분열하고 뭐 탈당을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는 거는 잘못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단호하게 좀 잘못됐다는 걸 얘기를 하고 싶고, 정말 자꾸 그럴 거면 차라리 이제 뭐 그만
나가시라 이런 말을 사실은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도 사실 이제 그 우리 원칙과 상식, 그 다음에 이제 윤영찬 의원에 대해서도 그런 비슷한 마음을 가졌는데 이제 우리 박지원 대표님께서는 DJ 정신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합하고 뭉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한 수 배웠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분노나 잘못된 거에 대한 그런 화가 나는 건 있지만 우리가 공통된 이런 윤석열 정권 심판과 우리의 이제 민주진영의 승리를 위해서는 때로는 그런 화남 또 섭섭함 이런 게 있겠지만 당대표라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는 포용하고 밖으로는 분노, 안으로는 포용. 포용하고 단합하고 이렇게 함께 가야 한다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옳겠다 예, 그런 예.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 방송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예.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야 돼요. 예. 제가 이낙연 전 대표 집으로라도 찾아가라. 그런데 아무튼 대화를 저희해서 사실상 손을 내밀었지만은 이낙연 전 대표가 손 잡아야지 왜 발을 내밀어. 뭐 대표가 물러가라 공동 비대위원장으로 가자 하니까 안 됐는데요. 이번에 네 분 원칙과 상식 윤영찬은 돌아왔지만은 나는 이 세 분 의원들을 대표가 예. 직접 한번 만났는지 설득을 해봤는지 이런 것은 이재명 대표의 책임이에요. 잘못이에요. 예. 김대중 대통령은 의원 한석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중시했기 때문에 무슨 의원들이 불만을 가지면 대리인인 권노갑, 박지원. 한광옥, 박지원에 보내서 설명을 해요. 그래도 안 되면은 직접 당신이 만나가지고 설득을 했다고요. 이런 노력을 지도자가 해야 당대표지 그냥 소통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저는 이재명 대표에도 책임이 있지만은 그런다고 이 지금 윤석열 저 악독한 독주 정권 도와서 나가버린다? 이건 더 잘못이에요. 오늘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퇴원을 하고 이제 이 입장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이 통합의 메시지, 그래서 그런 이제 정치가 더 이상 분열과 정오의 정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민주당 내부의 통합뿐만 아니라 정치에 있어서도 그런 화합의 메시지를 내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좀 더 아마 박지원 대표님께서 그동안 이재명 대표와 꾸준히 소통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런 통합의 메시지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영향이 있었을 거다 생각하고 아마 이재명 대표께서 이런 위기를 겪으면서 좀 더 성숙해가는. 네, 그래서 DJ 정신을 그렇게 구현하는 좀 정말 지도자다운 정치인으로 더 성숙해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되는 아직도 부족해요. 과정 같습니다. 예. 아직도 부족해. 예전에 더 해야 돼, 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가 되고 나서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 당의 의원이 18명이 도망갔어요. 기억나시죠? 그렇죠. 지금보다 더 험한 꼴도 있고 했는데 결국 그 최선을 다하는 자세, 대외적으로는 분명하고 강경한 자세, 대내적으로는 포용하고 보듬는 자세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이준석, 이낙연 이제 막 사진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일주일간을 좀 전망을 잠깐 해주시고 또 평가도 좀 해주시죠. 마치겠습니다. 그 말씀까지 듣고. 뉴 DJP 연합 얘기가 나와서 JP는 이준석이 될 수 있지만은 DJ는 이낙연이 아니다. 이낙연은 DJ 값이 안 돼요. DJ는 이기택, 김종필, 박태준 이런 분들하고 통합을 해도 DJ화 시켰지 DJ가 JP화 되지 않았어요. 그런 리더십과 능력이 있었는데 저는 이준석 대표는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금태섭, 양양자를 품으면은 굉장히 넓어질 거예요. 그래서 언론에서 뭐 낙준연대라고 하는데 낙석연대예요. 낙엽은 떨어지고 돌은 뺑뺑뺑 싱싱싱 돌아다닐 거예요. 그래서 낙석연대는 결국 이준석이 득이 되지만은 이낙연은 어려워진다. 예, 주도권을 이준석이 안 되죠. 구사할 것이다. 안 되죠. 그리고 어떻게 됐든 이준석은 영남이라는 홈베이스에서 승리를 하지만은 이낙연 대표는 호남이라는 곳에서 실패를 하지만 수도권에서는 윤석열 도와주는 역할을 충분히 해서 민주당 후보를 떨어뜨리는 역할은 할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이준석이 대구에 출마할 거라는 뉘앙스도 잠깐 주셨고요. 예. 위원장님. 지금 양당 구도로 선거가 치러지면 지금 현재 이 양당의 지지율,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실망의 민심을 볼 때 민주당이 이제 상당히 유리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다들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런 양강 구도에서 이런 새로운 낙석 연대 제3지대가 생긴다면 이거는 뭐 양쪽 당에 다 별로 그 총선 승리에 있어서 이제 좋은 신호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러면 과연 그만큼 좀 파급력이 있을 것인가 이렇게 볼 때에 저는 지역구에 있어서는 그 피해가 좀 국민의힘 쪽에 좀 더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낙연 신당, 이준석 신당이 만약에 같이 합쳐질 경우에 이준석 신당은 영남이나 강남권의 후보를 집중해서 내겠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그 영남 강남권은 현재 국힘의 이 텃밭인데 그게 후보를 내면 국힘의 지역구에 조금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어부지리로 민주당이 뭐 좀 더 좋은 성적을 내거나 당선될 그런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고요. 그래서 지역구는 좀 더 국힘에 좀 안 좋을 수 있겠다. 근데 만약에 이제 비례 부분에 있어서는 지지율이 현재 두 당을 합치면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해서는 20% 가까이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상당히 지지율을 잠식할 그런 가능성이 있고 양당에 실망한 분들이 그 당으로 갈 가능성도 있고 그 선호, 지지 투표를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비례는 상당히 민주당 쪽의 비례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 가지고 갈 수도 있다. 네, 그래서 그 지금 뭐 의미를 폄하해서도 안 되고 저는 민주당의 위기감을 가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생각지 못한 파급력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물론 그 때문에 이제 지금 그 똑똑한 분들께서 새로 신당을 창당하려고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저는 두 분 다 훌륭한 분들이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 당도 마찬가지고요. 그 두 분이 평소에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그 어떤 태도를 보여왔는가?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국민들은 이 총선의 시대적 정신을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그런 그 행태에 대한 심판이 이번 총선의 그 정신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총구를 민주당이나 야당이 겨눌 것이 아니라 정권을 향해서 겨눈다면 그 신당도 의미 있는 그런 또 성적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정세 분석, 판단, 의지 다 좋으세요. 제가 정말 이 방송에 몇 번 나오신 것만 가지고도 우리 전현희 위원장님이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엄청 성장하고 계신 거 느껴져요. 참 계속 저희가 좀 지켜보겠습니다. 진짜 뭐세요? 메모만 하고 계시고 그렇게. 예, 요즘 그 좋은 말씀이니까 들어서 지금 메모하는 거예요. 시중 사람들 만나보면 민주당에 결코 녹록한 선거가 아니다. 좀 참신한 제3당이 있으면 찍어주겠다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민주당이 어렵다고 안 된다가 아니라 위기의식을 좀 아까 말씀대로 가지란 뜻인데, 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그런 의미에서
for justice, for democracy. 한번 정의. 좀 뜻을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주주의만 하면 정이 되고요. 그것을 위해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예,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메디치 출판사에서 호루라기 재단과 함께 후원하기 위해서 굿즈를 만들었습니다. 호루라기 재단은 우리 공익 신고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민간 단체인데요. 이 좋은 일에 쓰이는 이런 좋은 상품이니까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구입하셔서 우리 공익 신고자들 보호하는데 힘을 보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동참하고 또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For Justice, 정의를 위하여 화이팅! 만약 지금 DJ라면 박지원에게 말씀하십니다. 윤석열 정부의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 얘기는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민주당은 단결해서 정권교체의 승리의 길로 가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민주주의를 살려야 경제도, 정의도, 남북관계도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살립시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for democracy.